하면 신경 끄고 살려고 했지. 열내봤자 나만 손해인걸. 적반하장 후안무치 범죄공화국, 아무런 희망이 없는걸.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해도 너무하잖아.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촛불 들고 모여봤자 뭐가 바뀌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지. 모난 돌 정 맞는다 나서지 마라. 친구들도 나를 말리지.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해도 너무하잖아.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 다시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저는 이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나요. 이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꽃잎을 입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 이런 노래 아세요? 아, 농계. 초등학교 때 예, 어쩔 수 없는 18번이 됐어요. 가수 이동기의. 네. 근데요, 여러분들 그 지역구에는 253명의 후보가 있는데 특별한 인터뷰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분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몇 시간 연구를 좀 했어요. 어떤 사람인가. 네. 그래야 뭔가 공감도 좀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은 정말 당선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공식 선거운동을 이제 코앞에 두고 강원도에서, 무려 강원도에서 오시는 데만 해도 시간 엄청 걸립니다. 네. 자, 후보님 모셨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험지 중에 험지로 가겠습니다. 강원도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민주당 이동기 후보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동기입니다. 자, 멀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 이분은 인터뷰하기 전에 제 이 촉으로는 말만 들어도 감동적인 후보예요. 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특정 지역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네이밍 하기를 강원도의 노무현.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당연히 과찬이시죠. 네. 노무현 대통령을 네. 넘어서는 분은 없겠지만 네. 그 강원도에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런 결로 끊임없이 민주당의 지금 어떤 그 외연 확장이랄까요,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동기 후보님 나오셨고요. 네.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제가 후보님 알아보려고 선관위 가서 정규 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네. 전과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증명서. 놀라지 않으세요? 이거 막 선관위 다 제출했던 걸 다 제가 다운받아갖고 봤어요. 네. 아이고. 네. 병역사항 신고서, 재산 신고서 했는데 사실 볼 건 없었어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네, 네.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후보님을 하나씩 지금 해부를 한번 해볼게요. 해부를 네. 확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 이동규 후보님은 74년생이시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셨어요. 네. 행정. 그래가지고
좀 전에 인터뷰했던 민영배 후보랑 만나서 아는 사이야. 예. 저도 같이 근무하신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같이 근무했습니다. 저 민영배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네. 둘 다 비서관을 했던 바로 그렇죠. 그런 분이죠. 네, 네. 근데 거기에 민원 담당하셨다고 네. 제가 다 연구했죠. 네. 근데 그 고향이 이제 철조망 맨 그렇죠. 최전선에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동해안 바닷가에는 정말 60년 수건 사업인 해양 경계 철조망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민원 담당하면서 그 TF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총리실 중심으로 해서 예. 정말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철조망 때문에 제대로 놀지 못하고 군인들이 늘 지나가고 총소리 사격 훈련하고 그래서 이 바닷가가 좀 개방이 돼서 해수욕장도 만들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 특히나 우리 동해안들은 이게 정말 이렇게 관광 1번지 지역인데 그런 어려웠던 부분을 좀 해결하는 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셨고 그래서 철조망 철거하는 했던 담당자셔서 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임기 내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노력도 하고 있고 성과도 있었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지역만큼은 민주당 후보가 네. 이렇게 당선이 돼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좀 뭐 지역상 의미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딱 적임자신 것 같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직함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과 함께하는 강원도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1시간만 연구를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근데 알아보니까 너무 스토리들이 감동적인 거예요. 몇 시간 계속 보게 됐다는. 네. 영상 다 봤어요. 뭐 여기저기 지역에 인터뷰하신 것도 보고. 여러분들 근데 그 이동기라고 그러니까 유튜브 가시면 이동기를 검색하시면 지금 구독자가 13명인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도 영상을 올리셨던데 여러분 이동기 여기에 지금 우리 스텝 저기 링크 좀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이동기 제가 봤을 때 구독자 13명이었고요.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올린 영상은 조회수가 1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알리지를 못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강원도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이분이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분은 강원도에서 25년 동안 민주당을 지켜오신 분이세요. 물론 당명이 뭐 열린 우리당 같이 좀 바뀌는 측면도 있지만 강원도에 선거구가 8개 있습니다. 그 중에 20대 총선에서 강원도 민주당 당선자는 한 명이었어요. 네. 원주울의 송기현 후보. 나머지는 새누리당 6개, 무소속 1개. 그래서 강원도가 오히려 PK보다 험지입니다. 그렇죠. 7대1. 예. 네. 완전 기울어졌죠. 네. 예. 이번에 저 분위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네. 이광지 후보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박빙인 지역들 또는 월등히 앞서가는 지역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이동기도 포함돼야 된다. 저는. 물론입니다. 네. 반타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목표신 거죠. 예. 자, 이동기 후보를 연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일단 그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석초, 인제, 고성, 양양. 최근에 지금 새로 지역구에 하나가 더 붙었죠. 인재가 붙었죠. 예. 16대 때는요, 새천년 민주당의 송훈석 후보가 당선된 지역입니다. 근데 17대가 중요해요. 17대는 열린 우리당이 생기는 그 과정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NLL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정문원 씨라는 분이 계시죠. 네. 그분이 17대 총선에 정문원과 아까 말한 새천년 민주당 출신의 송훈석 네. 그분과 열린우리당의 이동기가 맞붙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2등 하셨죠. 예, 2등했습니다. 네. 물론 떨어지셨고. 18대 총선에는 아예 무소속 송훈석 후보가 나와서 이동기 후보랑 붙었는데 송훈석 후보가 또 이겼어요. 네, 네. 그 다음에 19대 때는 정문석과 송훈석이 또 붙어요. 정문원이. 네, 네. 정문은 이겨요. 네, 네. 20대는 이양수와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이죠. 네. 김주학 후보가 붙었는데 거기 그때는 아마 후보님은 그때 경선 탈락하셨어요. 저는 비례대표 출마. 비례대표 탈락하신 거죠. 예, 신기준 이제 선배님하고 실제로는 거기 그 당선 가능권에 못 올라가시고 그냥 떨어진 거죠. 그러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은 지금 속초, 고성, 양양에 인재가 추가된 바로 그런 지역구고. 네. 지도상으로 보면 산이나 이런 거 엄청 많고 그렇죠. 동해안 쪽 한쪽에 끼고 있고 네. 휴전선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지역들. 그렇죠. 적경지와 이제 설악산을 이제 4개 시군이 외서랑 내서랑 이제 동서남북 끼고 있는 거죠. 예. 야, 근데 선거운동 하시기 진짜 힘드시겠어요.
아니 시군이 4개나 있어. 처음에 저희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네.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를 이렇게 결정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정말 속초에서 철원까지 가려면 한 3시간, 4시간 최소 가는 건데 다시 이제 인제만 온 것도 상당히 감사했고 또 이제 인제는 예전에 20년 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 강원도에서 보통이 뭐 서너 개가 이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즘은 좀 인제 계속 탐방하고 있습니다. 자, 인제를 가서 이제 새로운 지역구인 거죠. 본인이 네. 경험해보지 못한. 네. 야, 진짜 저도 그 속초, 고성, 양양, 인제는요. 뭐 살면서 몇 번 안 가봤다. 많이 가봤어야 한 2-3번 가봤을까. 이 4개 지역 다 합쳐가지고. 거기를 차로 선거운동 하신다는 건 진짜 힘드시겠다. 그렇죠. 예. 야, 비용도 많이 드실 것 같고. 저는 정말 그 이제 아까 민영배 전 비서관 오셨는데 저는 대선 때 같은 이제 문재인 캠프에 있었고 끝나고 저는 아예 그냥 지역위원장 맡아서 고향으로 내려왔죠. 예. 이 동네가 너무 이렇게 뭐 리도 한 이제 양양군 같은 경우 120개가 넘고 고성도 역시 그렇고 그러면은 한 개 리, 2개 리를 하루에 몇 개 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정석으로 이렇게 다녔을 때 그렇기 때문에 2년간 꼬박꼬박 그 마을들 찾아다니고 주민들 찾아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선거일 40일 앞두고 인재가 붙었다? 그것도 땅덩어리가 더 진짜 큰데 예. 너무하네. 예. 그래서 6개 읍면에 그 리를 하는데 면 정도 지금 인사를 드렸고요. 정말 막막하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예. 야, 무슨 발자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만 해도 인구 적은 구거든요. 갑을 나눠져 있는데 면적으로만 따지면은 아마 여기 이 속초의 한 동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옛날 같으면 뭐 토큰이나 지하철 티켓을 조금 몇 네. 정거장 정도 저희는 정말 완행버스로 친다면 3시간, 4시간을 가야지 선거구에서 선거구 끝이 되니까. 그 산길 막 다니시고 그러죠. 그렇죠. 예. 거기 산악지방이고 한계령, 구령령, 미시령 다 넘어야지. 그게 고성 산불났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4월 4일. 네. 아이고 참 진짜 고생 많으신데요.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동규 후보가 가능성 있다는 증명을 제가 해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일단 남북 관계가 좋아졌죠. 생각 있는 강원도 분들은 민주당 후보가 돼야 남북 관계 더 좋아진다. 고성 산불 얼마나 진압 잘했습니까? 기억들 하실 거고요. 분위기가 반전된 건 2018년도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 강원도 결과를 한번 볼게요. 강원도가요 총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강원도에서 민주당 후보가 11개가 당선돼요. 춘천 민주당, 원주 민주당, 삼척 민주당, 태백 민주당, 속초 민주당, 고성 민주당, 네. 인제 민주당 여기까지가 지금 이동규 세 개. 후보님 네. 지역구에서요. 네. 그다음에 양양은 미래통합당이고 홍천군 민주당, 평창군 민주당, 양구군 민주당 18개 중에 11개가 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동규 후보님이 지금 이제 예. 되실 일만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역전이 됐는데 예전에 3대 7이었다면 예. 지금 7대 3으로 저희가 지방선거에 압승을 했었죠.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도시인 8만 2천의 속초시장을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탈환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그 바람이 지금 잘 오고 있습니다. 예. 속초, 고성, 인제는 민주당이고 네. 양양만 미래통합당이고 예. 여기서 지금 이동규 후보님이 저는 큰 바람 불러 일으켜 보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그 선거 예상을 할 때 빤히 예상하잖아요. PK는 뭐 예전만큼, 네. TK는 여전히 어렵고 네. 강원도는 바뀔 생각이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간혹 이변이라고 불리우는 지역들이 나타나요.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당선된다. 네. 네. 제가 기대하는 지역구는 그렇게 해서 한 서너 개쯤 있어요. 그중에 최근에 이동규 후보님 인터뷰를 잡아놓고 이분 가능성이 있겠다.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꼭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그 길을 한번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양양이 이제 비록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단체장은 이렇으나 도의원과 상당수 이제 군의원이 당선됐는데 저는 양양이 외갑니다. 어머니 고향이고요. 네. 그래서 2년간 양양의 아들 이동기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아주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서 네. 양양도 이번 선거에 꼭 이기리라 생각되고요. 예. 네. 양양의 고향인 어머니 그리고 북에서 피나 내려오신 아버지. 네, 통촌 정정 회장 고향인. 그 삼형제 중에 막내세요? 그렇습니다. 야 막내들이 원래 좀 철이 없는데. 예.
근데 사실 그 지역 거의 안 떠나신 거죠. 그렇죠. 근데 태어나셔가지고 네, 그 네. 소위 말하면 설악관. 네. 예, 예, 그러셨구나. 근데 궁금했던 게요, 여기에 네.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에 네. 물론 강원도 쪽에서는 뭐 대단히 자랑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과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보면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 이게 뭐 무서운 또 변명이 될 수도 있는데 대학 때 당시 이제 95년도에는 이제 전국 대학에서 5.18 그랬죠. 특검 특별법 도입해서 전국 동맹 휴업하고 이제 동맹 투쟁하고 있었는데 뭐 저희들 강원도에서도 여러 대학들의 동시다발로 집회를 했었고 당시 이제 신한국당 사무실에 특별법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와 거기에 대한 행위로 화염병을 좀 몇 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보님이 보니까요. 학교 때 학생 운동했던 저는 화염병 던지고 저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렇죠. 제가 던지는 짱돌은 제일 멀리 나갔던. 네. 제가 야구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일종의 저는 우리 쪽에서 보면 훈장 같은 거고 동네 어르신들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빨갱이 아니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학생 운동만 하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시민 운동을 계속 하시면서 그냥 외길로만 가신 거거든요. 저는 그 스토리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주로 뭐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학생운동 정리하고 이제 뭐 그 와중에 구속되고 수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시민단체 반부패 국민연대 이게 활동가로 이제 있었고 또 납세자 운동, 예산감시 운동, 정보공개 운동 이렇게 여러 운동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나홀로 소송을 통해서 물론 우리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의 지자체장, 시장과 시의장을 상대로 한 판공비 공개 소송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판공비가 쌈짓돈이었죠. 뒷돈으로 그냥 의무로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 분명히 세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공개 소송을 해서 한 2년 2개월 만에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속초 예전에 시장 상대로 해서 그 밑빠진 독상도 할 정도로 하여튼 납세와 예산 감시 활동도 열심히 했고. 네. 한결같으세요 보면. 예, 뭐 키도 여전합니다 제가. 키 크는 걸 포기하니까 예, 제가 제 갈 길은 분명히 정해진 것 같고요. 근데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계시고. 네. 실제 키는 성장이 멈췄고. 네.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성장점을 막 마사지 해드리면 금방 크실 것 같고. 네. 마음이 좀 안타깝고 급해요 지금. 강원도에 사실은 지금 그 남북관계가 이 정도 만들어지고 네. 앞으로 또 진척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강원도 분들도 바뀌셔야죠.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그 박왕자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금강산 문이 닫혔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 금강산이 닫히니까 고성부터 이쪽 설악군 경기가 말이 아니죠. 예, 그래서 금강산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네. 그렇게 터지게 마이크 잡고 해도 70%가 고성군에 박근혜 지지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요. 설득시키고 해서 지금은 말씀처럼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얼마 전에 우리 김현철 통일부 장관 만났는데 금강산 빨리 열고 또 우리 강릉에서 그 속초 제진간에 이제 동해 부부선도 곧 이제 세우겠다 하고 그래서 아마 아주 이제 뭐 우리 북에서 또 유라시아까지 가는 이 남북교류의 전초 기지가 우리 설악권 그렇죠. 세워질 겁니다. 네. 이 동해선은 지금 뭐 연결이 되는 뭐 그게 뭐 하고는 있습니까? 예, 이제 지금 예타 면제를 저희가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동해선은 아주 의지가 강하십니다. 우리 정부에서. 예. 힘 있는 후보가 돼야죠. 그럼요. 이게 동서고속철도라든가 이런 동해북선 이런 거는 뭐 야당 그 힘없는 야당의 코스프레로 안 되고요. 정말 책임 있고 힘 있는 집권 여당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럼요. 지금 이동규 후보님 이 뚝심이라고 좀 표현하거든요. 되건 안 되건 그냥 뭐 사람 달라지지 않고 그런 걸 초심이라고 하는데 한결같이 딱 그 길을 가는 그 뚝심이 저는 뭐든지 해내실 것 같아요. 네. 국회에 딱 올라오시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남북 평화라든지 그게 다 지금 이 설악권에 이게 너무 이름이 길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읽을게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 지역 후보가 되시면은 사실 남북 관계도 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예. 지금 뭐 이 미래통합당의 이양수 후보 같은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요.
이분이 지금 보니까 4번 출마하셨어요. 지금 네. 이제 4번 출마할 이전 우리가 여기서 끊어드려야 돼요. 5번 출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개인의 신상에도 아주 이번에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생한 사람들 언젠가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저 보면은 볼래요? 1995년에 새정치국민회에 입당합니다. 대체 몇 살 때 입성을 하신 거예요? 아, 굉장히 어렸을 때 같은데. 그렇죠. 그때가 21인가요? 예. 왜요? 그 아, 나이에 왜요? 제 의지보다도 제 그 가족분 중에 아, 어머니 사촌 오빠가 아, 그 새정치국민회의로 시장을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러셨구나. 예, 민주당으로 도의원을 하셨다가 그래서 이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당했다 치더라도 8년 후인 2003년에 열린우리당 속초 고성 양양 창당 준비위원장인데요. 네, 네. 그럼 그 나이도 벌써 30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20대 후반. 만 28이었죠. 왜요? 왜 그러셨어요? 왜? 아 이게 저는 이게 어. 참 이게 그뭐 건방지 말씀이 아니라 네. 학생운동하고 시민운동하고 정치운동을 하는 거다. 예전에 선배들이 뭐 정치한다, 막 386, 586 할 때, 아 그냥 우리 제도 밖에서 싸워도 되는데 뭐라 했던 사람이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정치운동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정당 정치를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드디어 2004년 그 열린우리당이 그때 돌풍을 일으켰던 바로 네, 그 네. 17대 총선에 출마. 네. 근데 제가 아까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이동기 그때 2등했어요 보니까. 아쉬웠습니다. 네, 정문호 후보가 1등, 네. 열린우리당 이동기 26.16% 2등. 그때 송문석 후보하고 이렇게 갈렸던 거죠. 기존의 민주당과. 또 있습니다. 그 세천 이제 거기도 갈렸지만 저랑 경쟁했던 분이 당시에는 법이 경선에 해도 떨어져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출마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소속 표하고 저 표하고 합치면은 당선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도요. 2014년 17대 총선은 나이가 끼케야 30살 정도도 안 됐을 나이잖아요. 네, 이제 만으로 만으로 하면. 29. 네. 야, 근데 거기에 그 여당으로 출마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수적인 지역은 너무 어리면은 네. 이 그분들이 봤을 때 쟤는 아직 덜 익었어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게 시작이었네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 해피엔딩으로 끝날 걸 보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 정치판 개고생 2004년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네. 16년 정도는 진짜 지역에다가 계속 지금 밭을 갈고 오신 거네요. 그렇죠. 야. 말씀처럼 빨갱이 인식도 버리고 운동권 인식도 버리고 그 아들과 지역민 친구 형 동생 이런 그 온전한 지역민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탈색하기 위한 과정 예. 또 지는 법도 많이 배웠고요. 아이고. 그리고 19대 총선 또 떨어지셨고. 그때 이제 경선에서 예. 송은석 후보하고 예. 이제 20대 총선도 이제 전에 비례대표로. 말한 것처럼 비례로 근데 왜 비례로 간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들어서 당시에는 송은석 신청위원 그 두 분이 저희 지역에서 같은 당으로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동기 아직 나이가 있으니 비례로 가고 지역구 예전엔 지역구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18대 대통합 민주신당 때는 당 지지율이 지역이 10%대였어요. 나가고 싶지 않죠. 당에서 뭐 선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후보가 없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나왔고. 안 나가는 것도 나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게 당이 후보를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그게 다음 총선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계속 그 지역을 지킨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이 네. 나 저 사람이 이기고 총선 나갈 거야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나갔다 치더라도 이미 수년간 바카라온 사람의 덕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정당으로 보면. 그때가 이제 2008년 4월 15일인데 14일 날 이제 15일 날 선거 끝나고 이 아내하고 이 설악산 모구제 벚꽃길을 걸으면서 여보 15%가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선거비 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한 1억 정도 날아가. 아이고. 근데 이제 16%를 넘게 받았어요. 그래서 18대 때 16.58%. 예. 그래서 영동권은 유일하게 15% 넘은 사람이 이제 저고 그러셨구나. 당선자는 이광재 의원과 이용삼 의원 두 분, 8명 중에서. 예. 아이고. 자, 어쨌건 지금 그 이동규 후보에 대한 기대가 커요. 전반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도도 이제 변해야 되고 이광재 지사가 강원권 선대위원장 하시죠. 예, 예. 지금 여기 선전하고 있고 상대 후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바람이 지금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부는 느낌이고 네. 최문순 지사가 또 잘하시잖아요. 그럼요. 지금 뭐 사실 감자- 감자만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어. 감자 속에 표들 민주당 표들을 많이 팔고 계신. 그러니까 경기도 이재명, 서울 박원순 그 북쪽에 있는 강원도의 이 지사, 시장 이런 분들이 또 남북 관계 교류도 조금만 좀 풀리면 다 준비가 해놓고 있는 상태에 그렇습니다. 가까워서 대통령도 민주당, 강원도지사도 민주당. 그럼 당연히 그쪽도 민주당 후보가 돼야죠. 그래야지 이 지역의 발전과 변화가. 그리고 이제 예. 그때는 어려서 안 찍었다고 치고 네, 네. 지금은 이제 딱 정치할 만한 나이가 됐잖아요. 네, 이제 내일 모레 50입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지금 아직 47입니다. 한참 젊으시던데. 네, 한국 나이로 47. 네. 그 만으로 46이면 다음 재선 가실 때 이제 50대 되시겠네요. 네. 야, 그럼 기대가 부푼니다. 막 괜히 뭐 새날 인터뷰에서가 아니고 네. 열심히 수십 년, 십수년 동안 밭을 갈아왔는데 내가 이런 분을 그냥 인터뷰를 해서 마치 내공이 될까봐 아이고. 어차피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차피 그분들이 우리 방송 들으면 얼마나 듣겠습니까? 아이고. 어쨌건 기대가 크고 네. 아 이양수 후보님 그런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이 출마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출마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본선은 아니더라도 네. 다섯 번째 출마가 되는 건데 지금의 심정이랄까요? 총선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세요? 이전에 많이 해보셔갖고 좀 무덤덤하신 거 아니면 여전히 떨리시나요? 여전히 떨리죠. 그 떨림은 이게 불안과 뭐 이 선거에 대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대로 준비해서 정말 사직생 각오로 이 선거를 준비했던 4년 그 마음들을 이제 보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제 진심을 잘 받아주십사 하는 기대 때문에 좀 떨림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마음들이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운동 못 하고 거리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들이 여보 우리 그 택시 아저씨들 또 새벽에 청소 노동자들 뭐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자가용 인사를 많이 해, 빵빵도 많이 해. 예. 그래서 저게 여론이야. 열심히 고개 숙여. 하는데 그 떨림이 있습니다. 그게 잘 이제 고스란히 투표에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도 경처가시구나. 부인을 존경하고 모시고 시키는 대로 하고 네. 훌륭하세요. 지금 그렇게 살아남아야 된다고 좀 봐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거든요. 지역을 지키시는 분들보다는 중앙에서 뭔가 하다가 자기 지역구라고 해도 출생지이긴 해도 학교를 뭐 거의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역을 잘 몰라요. 네.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동기 후보님에 비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동기 후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그 지역 내에 있어서의 그 나는 그냥 여기 사람이야. 그러니까 떨어지건 붙건 이 지역을 내가 가장 잘하는데 국회에 가서도 이 지역을 내가 대표해야지 하는 그런 뚝심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천되고 당선이 좀 쉬운 지역을 골라가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강원도 노무현이라고 말씀드린 건 떨어져도 또 도전하고 하면서 언젠가는 아까 그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밭을 갈아 놓으면 누군가가 새롭게 오더라도 그게 이득이 된다. 민주당이 후보를 계속 안 내면 그 지역은 진짜로 이렇게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민주당의 어떤 그 흐름을 계속 이어오신 후보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 사실 뭐 정치인의 뭐 가족들 뭐 이렇게 뭐 힘들게 하고 이런 개념을 넘어서 저는 그 남들은 20년, 25년을 어떻게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단순한 시련을 넘어서 힘들었죠. 가족 살피지 못하고 아이들은 벌써 뭐 성장을 다 하고 그런데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을 그냥 단순히 지키는 뭐 토박이 또 뭐 그냥
뭐 뜨내기 이런 비유가 아니라 그 마음들을 계속 진심을 토해내고 마음들을 얻어가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민주당도 심어내고 이동기도 심어내는 그 20년이 그리고 4번의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저한테는 그 지는 법을 통해서 더 냉정하게 스스로를 채찍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이 사전오기 이 시간은 그 이제 추수를 결과를 잘 내서 민주당 이동기도 분명하게 지역과 지역민들에게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제 모토가 이제 이동기 정치는 어머니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잘 모시겠다는 아들로서의 그 자세가 됐다는 그런. 그게 느껴지세요? 표정에서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카메라 한번 제대로 정면으로 한번 봐주세요. 인상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성숙하는 기간도 필요해요. 만약에 20대 후반에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은 정치 했을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지기 쉽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생의 기간을 거친 사람들은 내가 성취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실수하지 않고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저는 성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후보님의 표정에서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인고의 세월 끝에 잘 익은 숙성된 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된장 같은 그런 느낌. 네. 근데 아직도 젊어요. 네.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뭐 네거티브를 좋아하시는 않겠지만 제가 뒤져본 결과 네. 그 상대 후보 지역에서는 뭐 형님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는데 이양수 후보네 쪽도 보면 좀 문제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들답게 진정성 없지요. 첫 번째. 일단 거기에 집도 없다면서요. 네,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실거주지는 뭐 구리시에서 살고 아이들 서울도 아니고요? 가족들이 거기서 살고 계시는 걸로. 그러면서 거기 그 지역에는 전셋집 얻어서 살고 선거 때만 주로 내려오시고 대략. 네. 그럼 차이가 나죠. 거기에 애초에 살고 있고 10수년 동안 거기서 밑바닥 민심을 같이 했던 분과 실거주지는 있고 선거 때만 내려오시는 분은 완전 다르죠. 그런 분이 무슨 남북 정책을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그 지역 어르신들, 유권자들도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오랜 이제 뭐 직인 이제 뭐 형님 동생이지만 그분도 뭐 이렇게 나이가 그렇게 썩 많은 건 아닌데 의외로 지역에 좀 이해 스킨십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게 뭐 얼굴 보기 힘들다 뭐 그런 좀 아쉬움과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 원래 그러시잖아요. 진정성 없이. 이양수 후보님 뭐 이런 것도 있고 음주 경력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아마 뭐 2004년도에 그 장관 보좌관으로 있을 때 뭐 벌금 25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주 네. 경력이야 누구나 있잖아요. 음주운전. 네. 자, 근데 이양수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보다 내가 낫다. 저는 알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난 이양수보다 최소한 이런 게 홀랐다. 뭐예요? 저는 이 공인들 또 정치인들은 책임 정치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 이제 냉정하게 우리 이양수 그 후보의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보면은 최근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국회 뭐 상임위 출석률이 258이에요. 예. 예. 네? 258이. 그래서 숫자가 지금 2,50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 중에 258이가 초선 의원이 출석률이 258이라는 거는 저는 또 입법도 최하위권에 속해 있고. 야, 그거 속초에 살지도 않고 구리에 국회도 없고 국회에도 이분 없고. 진짜 참 그러시네. 예, 국회도 없고 지역에도 없고 또 뭐 이게 뭐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남 탓을 또 많이 하고. 또 예, 뭐 이게 뭐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젊은 정치인이고 초선 의원인데 학생이 또 학교를 가고 국회의원은 국회를 가야지 258이라는 건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진짜 100% 출석했을 텐데 너무 쉽게 보내니까 그런 거예요 학교를. 네. 이 양반 진짜. 저는 청와대 재직 시에도 금요일 밤 차를 타고 와서
일요일 날 심야차 타고 올라갔죠. 그걸 저는 딱 한 주 빼고 매주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고생하셨네. 예. 국회의원도 입법할 때 열심히 국회에서 하고 주말에 일정 없을 때는 집이 있는 고향에 내려와서 지역민들 만나고 소소한 이해와 요구들 담아내서 그걸 또 갖고 또 현장 민원도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쉬워요. 어디에도 없는 우리 이양수 후보는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뽑아주니까 대충 의정활동하고 뭐 선거철에 와가지고 인사나 좀 잘하면 뽑아주겠지 하면 무슨 좋은 정치가 되겠습니까? 예, 정말 예전에는 이 뭐 빗자루도 꽂으면 당선된다는 네. 동네였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유권자들도 그럼요. 수준 높아지셨고. 만만치 않죠. 예. 여기 지역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 저는 수준이 지방선거 때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이 당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각성하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 그쪽 아직 여론조사 한 번도 안 나왔죠. 예, 아직 공식적 여론조사 안 아무리 나왔습니다. 뒤집어도 안 나왔는데 실제로 밑바닥 민심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아, 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딱 여론조사부터 깠는데 이동기가 한 20% 앞서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분명 좋은 결과 나올 거라 봅니다. 예. 참 말씀하시는 게 사람 참 좋으시다. 예. 여러분들은 직접 옆에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양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오셨고 한번 바꿔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왜 어떻게 다르고 당이 어떻게 다른지를 저는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 거기는 7번에 국가혁명 배당금당 돌아오셨네요. 네. 그분 여자분이신가요? 예, 여자분인데 6대1 경쟁률을 뚫고 이기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 여성 후보 뭐 30% 공천해가지고 뭐 9억인가 10억인가 예. 선관위로부터 돈 받았다고 딱 그런 분들이시구나. 참. 어쨌든 이양수 후보와 네. 예, 이동기 후보가 지금 맞붙는 이런 곳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네 군데라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이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악권이란 말이에요. 설악권. 네, 네. 속초에가 보통 이제 설악산 가려면 속초 쪽으로 가가지고 네. 설악산 관광을 많이 하고 다 그 권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는다면 네. 어떤 지역에 가깝습니까? 뭐 강원도 영동 북부 지역 예. 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동해안과 북부 설악을 끼고 있고 또 적경지 고성을 이렇게 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사기 시군마다 저마다의 아주 관광 특색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 관광 자원이 풍부한 또 계곡이 또 물과 공기가 좋은 인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남북 관계 이제 전초 기진 고성, 동강산 관광,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태평양의 또 중심 도시 크루즈 항직 해야 될 이제 속초가 있는 거고 양양은 이제 아주 국제공항 우리 양양공항을 포함해서 하늘길들을 제대로 이제 만들어내야 될 그런 또 수건 사업들이 좀 있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아직 쉽게 표현하면 거기는 뭐 공업단지 이런 게 아니라 관광 사업이 기본인 거죠. 예, 자연과 사람, 관광. 네. 그게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실제로 남북 간의 왕래가 시작되면 네. 이제 황금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그럼요. 가능성이 높은 것 예, 같아요. 예. 철도 시대도 동해북부선 동서고속철도가 모이고요. 이것이 이제 남북에서 이제 유럽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바닷길, 또 하늘길. 그래서 아주 또 천혜 자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한 3천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는데 아마 우리 이 북길이 열리면은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들이 모아내는. 예. 휴전선도 걷어내고 휴전선이 있을 때는 그 지역들이 대부분 아예 개발도 못하고 그냥 산 인차로 그냥 대부분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럼요. 이게 이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 다니실 때마다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휴전선이 걷어지고 왕래가 시작되면 여기다가 뭘 하고 싶다라든지 뭐 어떤 그런 계획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지역구 후보로서의 강점이잖아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잘하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 그럼 이어서 연관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국회로 들어가시면은 일단 가장 먼저 뭘 해보고 싶으세요? 그쪽 지역 후보로서? 일단 저는 이제 이 국제 관광 자유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설악 벨트와 금강 벨트와 원산 벨트를 잇는 국제 관광 벨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지. 철길, 하늘길, 바닷길, 육로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또 특히나 이 DMZ는 정말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원시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생태 그러겠죠. 관광
도시를 또 만들 수 있고 대림제 또 평화 관광지대 특히나 우리가 남북 유일하게 강원도가 북강원 남강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평화의 도시를 준비하는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 강원 평화 도시를 또 조성을 해가는 것.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양양공항에서 우회하지 않고 직선으로 우리 원산 갈마공항을 통해서 백두산 관광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정말 우리 꿈 같은 이제 정말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제 저도 이제 실향민 2세입니다. 아버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그 통일의 꿈, 또 고향의 꿈, 그것이 또 전 세계의 관광 자원이 가장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설악권에 이렇게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적경 지역 평화 지역들 낙후돼 있고 주민들 그 군사보호 시설들 많은 규제 때문에 그 재산권들이 침해되고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몫이 아닙니다. 그럼요. 여당이 걷어내고 또 제가 청와대 행정관 시절 담당했던 철조망 그 철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휴전선 걷어내서 그곳이 사람과 자연과 또 경제가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게 지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평화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전쟁하자고 하시는 분들이야 미래통합당의 분들이 군대도 안 갔다 오시고 전쟁하자고 하시는 분들인 거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야 총소리 나는 것보다야 지역이 그럼요. 개발되고 네. 관광이 더 활성화되고 휴전선이 걷어지는 걸 더 원할 텐데 그럼요. 네. 미래통합당의 이양수 후보 같은 분들이 늘 남북관계 뭐 반대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당 자체는. 그렇죠. 네네. 그런 분들이 뭘 당선이 되면 또 뭐 하겠어요? 그냥 지역에서 무의도식 하는 거죠. 저는 무능한 리더십은 지역을 20년, 30년 후퇴시킵니다. 예. 정말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좀 만들어 가야지 그것을 정체시킨다.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그들의 당의 이해와 그 후보의 어떤 뭐 입맛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특히나 우리 설악권은 빨리 개방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도 굉장히 줄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죠. 아마 설악산 이쪽은 사계절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훨씬 많이 줄었을 것 같고. 그럼요. 지역에 가면 체감하세요? 체감하죠. 정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출 받으려고 해도 줄 서 있고 정말 번호표 들고 언제 될까 하는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아픔 또 한숨 소리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주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내려오시고 오죽하면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청정 그 지역을 방문해서 지금 다들 그 집에 방콕하고 거의 뭐 가둬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돼서 새로운 또 설악권에 좀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금방 되겠죠, 뭐. 그럼요, 금방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네. 이게 이제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도 한번 이렇게 평화를 원하는 쪽 국회의원으로 좀 바꿔서 뭔가 달라도 다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수년간 정치인들의 결을 이렇게 보면은 저쪽 분들과 우리 쪽 분들의 결은 많이 달라요. 이분들은 이쪽에 소명이 있고 뭔가 이 밑바닥에 낮은 자세가 있고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하면 권위의식도 없고 진짜 심부름꾼이라는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저쪽 분들은 대개 보면 권위의식에 쩔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선민의식 같은 게 있어서 좀 아래로 보는데 그 사람들이 선거 때만 납작어들이죠. 이런 관점이 있어가지고 강원도에 계시는 이분들 한번 꼭 그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분들은 꼭 한번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25년 이동기의 정치가 다르지 않다. 지역에 속해 있고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말 같이 부딪히고 만나면서 같이 울고 울었던 그래서 늘 이제 제가 우리 설악이 한 떨기 들꽃이라고 합니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 다름이 없는 이동기를 통해서 같이 풀어가는 것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동기는 여러분 발밑에서 이제 정말 친구로서 같이 이렇게 보듬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 맡겨주셔도 또한 저는 감히 뭐 오늘 공개된 방송이지만 우리 이양수 후보님의 4년보다 전 두세 배 더 예산과 책임 있는 사업들을 저는 가지고 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대통령도 민주당,
강원도지사도 민주당. 그리고 그 지역의 시장 군수분도 민주당. 그렇죠. 국회의원도 민주당.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같은 결로 한번 세트가 뽑아 돼야 놓으시면 훨씬 더 좋아지긴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그 지금도 지역에 가면은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미래통합당 부류의 그 정치인들이 좋아서 찍는 경우보다는 관성대로 투표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만 바꿔보면 실생활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것 같고요. 고성 산불 났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요. 그 고성 산불 났을 때 이영수 의원이 했던 약간 헛발질이 하나 있죠. 그 정의용 그 국가안보실장을 예. 그때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랑 네, 해가지고 네, 네. 못 가게 잡았던 사람 중에 하나죠. 아주 이제 뭐 난리가 나고 깜짝 놀랐죠. 자기 지역인데 예, 예. 왜 그래요? 자, 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예. 참, 그 이제 이런 것이 저는 지역에 대한 애정, 열정, 의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 어떤 중요한 회의인지 모르겠으나, 전 나부터라도 뭐 안보실장이고 대통령이고 나중에 하더라도 바로 저는 지역 가서 살피고 해야 될 터인데. 이게 지금 국가 재난 시기에 저런 모습들의 고향 지역 주민들이 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 이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정치 세력 간의 결이 다르다는 게 대구시장도 그렇잖아요. 급해 죽겠다. 사람 다 죽는다. 빨리 추경 내려 보내라. 소위 우리 이런 표현 씁니다. 징징거리다가 막상 돈이 내려오니까 선거 후에 줄게.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기본이 국민을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정쟁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대응했을 때 문재인 정부 너무 잘한다고 전 세계가 칭찬하는데 저쪽 사람들만 뜬금없이 너무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럴 때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는 여야할 것 없이 합심해서 같이 합시다. 그럼요. 어떻게 보면 네, 하면 네.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는 관점과 철학이 국민 속에 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맞아요, 엉뚱한 맞아요.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불이 났는데 국가안보실장 국회 잡아놓고 뭐 컨트롤 타워 못하게 막 막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세요. 분명히 심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 참, 참. 우리 후보님 보니까, 야, 문득 이동규 후보님께서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상임위인가에서 네. 막 진짜 막 치열하고 격렬하게 싸우실 것 같은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막 기뻐요. 네. 잘 싸울 것 같습니다. 어느 상임위 들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와 농민 어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해양 이제 축산 상임위를 1차적으로 꼽을 테고요. 뭐 그 밖에도 꼭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는 또 문화관광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특히나 이제 저는 우리 접경지 평화 지역인 인제하고 고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이광재 그 상임위원장과 또 인재영입 김병주 그 예백 대장하고 가장 1호로 하는 법안을 우리 군 장병 거주 지역에 주민 등록을 이전하는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320억 정도, 고성 같은 경우는 한 470억 정도의 매년 신규 재원이 확보됩니다. 이 보통교부세로. 그럼 이 돈이면 우리 어려운 그 낙후된 그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꼭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시구나. 네. 거기 대개 지역이 거의 한 80% 이상 산 아니에요? 동해안 쪽 빼고 나면. 예, 뭐 인제는 한 80% 되고 양양이 한 70% 되고 대다수가 70% 이상이죠. 예. 군대 있을 때 이제 고성 뭐 요런데 인제 이런데 네. 막 오죽했으면은 그쪽이 가장 오지죠. 뭐 이런 느낌인데 정말 같은 국회의원도 이렇게 예, 걸어가도 될 만한 지역구가 있고요. 네. 그 같은 국회의원도 지금 전체 면적으로 전국에 제일 넓지 않아요? 지금 뭐 서로 경쟁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아. 우리 그 이제 영월, 평창,
홍천 횡성이 좀 더 넓다고 아, 하는데요. 그래요? 저희들 보통 뭐 서울시 면적이 4배 5배는 넘으니까 그 뭐 예. 그래서 너무하네. 예. 기본이 3배 4배 이상은 넘으니까. 네. 아, 무슨 전생에 뭐 어쨌길래 그렇게 지역구를 넓게 만들어 가지고 서울 전체보다 서너 배 넓다고요. 네. 와. 최소 4배 이상이 뭐 평지도 아니고 네. 그 꾸불꾸불 산 넘어가면 이쪽 동네고 저쪽 네, 동네고. 그렇습니다. 네. 그쪽이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궁금해요. 후보님 지역구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동네이기 때문에 아. 그 이 동해 바다를 항상 어느 때나 먹을 수 있다. 아, 뭐 오징어, 문어, 뭐 각종 또 이제 회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예. 그래서 그 뭐 고성도 그렇고 인제도 산나물서부터 예. 아유 벌써 이제 군침이 넘어가는데 아하. 이 양양 또 송이 천년의 향 송이와 예. 연어 또 각종 이 산의 진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도 그 맛과 멋을 통해서 또 지역을 많이 찾아주시는데 예. 우리 한번 선거 끝나고 오셔서 예, 예, 알겠습니다. 바다를 벗삼아서 소주 한 잔. 네. 물에. 예. 물에도 먹고. 야, 진짜 거기는 그 산과 바다가 같이 공존하는 그렇습니다. 천혜 관광지 맞죠. 그렇죠. 네. 여름이 되면은 네.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하는 분들도 꽤 있고. 예. 아니 이제 한 뭐 2박 3박 일정으로 해서 거기는 산, 바다, 호수, 계곡, 온천 다 있잖아요. 예. 예. 온천도 하시고 또 우리 그 원대리 자작나무 숲에 가서 힐링도 좀 하시고 또 아니면 저기 하진포에 가서 피콘치드 그 소나무 숲에 가서 하진포 호수를 바라보면서 네. 좋죠, 뭐. 제가 이 방송 한 게 이제 7년째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주로는 정권 교체하자라고 이제 미력 하나만 힘이 돼보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정권 교체가 되면 끝날 줄 알았다니. 또 쉽게 표현하면 적폐 세력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 7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름에 휴가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아이고. 우리 방송은 이제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제 이게 생방송으로 보여드리는 거지만 팟캐스트라고 하는 이제 핸드폰으로 듣는 라디오, 요거는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7년 동안 업로드를 했던 그것 때문에 휴가는 사실 한 번도 못 갔는데 올해 만약에 총선을 우리가 승리를 하고 나면 올해야말로 처음으로 한번 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제가 해수욕장 앞에 스튜디오를 임시로 아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쉴 때 쉬어야죠. 아예 그냥 일주일 방송 딱 접고 휴가를 좋죠. 갈 생각인데 아, 좋죠. 이게 좀 사실 우리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텐데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기후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 이게 관성이 돼가지고. 근데 올해 총선을 좀 이기고 나면은 제가 속초 쪽으로 무조건 휴가를 가볼 생각이에요. 제가 멋진 동해 바다와 산을 준비해 근데 놓겠습니다. 당선되셔가지고 국회에 있으셔야죠. 뭘 나오세요 또. 국회의원 휴가 그때도 없나요? 지역에 계시려고 그래요? 주말에 오십시오, 주말에.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면은 네. 청와대에 계셔도 어차피 청와대의 그 어공은 어차피 언젠가는 그만두고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하시다가도 주말에는 지역 내려가셔가지고 지역에 계시고 네. 또 차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서는 자취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관사에 계신 거예요? 자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자기 지역을 끊임없이 예. 한눈 팔지 않고 내려가는 그 의지나 열정은 저는 그게 정치인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몸으로 체감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 이거 좀 불편한데 그럼 막 국회에 안 가시더라도 지역위원장으로 있으면 그 뭐 시장한테라도 건의해서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네. 제가 뭐 그 짧게 말씀드리면은 국회의원의 힘은 지금 제가 지역위원장 원외와 원내의 차이는 아주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역위원장 하면서 우리 시장 군수들 모시고 부처 장관들 만나고 또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많은 예산과 사업들을 했는데요.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이 마음들, 이동기의 마음들이 잘 정말 아까도 감히 이제 우리 이양수 후보님보다 몇 배 더 사업과 예산을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겠죠.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와대 근무하신 뭐 아까도 그 민영배 후보랑 아시는 사이인 것처럼 네, 네. 제야에 있는 고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맥이 많아. 현재 정부나 청와대나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인맥이 많아서 지역 수건 사업은 이양수 후보 이런 분들이 이제 사라져갈 당에 이제
딱 한 번 한 국회의원으로 전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역에서 얼마나 지역 관리 잘하는지 사실 모르죠. 근데 시대적 흐름에서는 지금 이동규 후보님이 훨씬 더 저는 앞서 있다고 봐요. 네. 4년 전에도 이양수 후보의 그 공보물의 총선 슬로건이 힘 있는 여당 후보였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힘이 일로 왔잖아요. 가져오면 되겠네. 네, 힘이 왔기 때문에 저도 힘 있는 여당 후보, 집권 여당 힘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오랫동안 우리 지역민들도 여당의 힘이 지역 발전에 우선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지역은 정말 큰 수건 사업들이 있어서 정말 30년 만에 동서 고속철도가 뚫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조기에 완공하고 이런 것은 여당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이양수 후보님 반사 힘 있는 여당 후보 다시 주셔야죠. 아이고. 자, 국회가 저는 고지가 코앞이라고 생각해요. 네. 후보님께서 그 고지에 여전히 겸손하시지만 더 조심하시고 네, 네.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고 네. 그 결실이 지금 이제 성과를 낼 바로 코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당선 가능성, 본인이 생각하는 당선 가능성 10년 전과 4년 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004년 또 첫 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4번의 실패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정말 2008년 같은 경우는 15%만 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이제는 당선 가능성을 유력하게 검토해도 분명히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 당선 가능성은 51%입니다. 나머지 한 20%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동기를 잘 사주시고 이동기 진심을 잘 받아주신다면은 저는 20%더 업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초시 민주당, 고성군 민주당, 인제군 민주당입니다. 양양군만 미래통합당입니다. 이 4개 지역을 한 선거구가 돼서 이동규 후보님이 민주당 대표 선수로 출마합니다. 지역에 혹시 계시는 분들 아시는 지인분들 계시면은 전화 한 통화 해주시고요. 이동기 인터뷰 보니까 괜찮더라. 이번에는 꼭 당선시켜 보자.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돼서 남북관계 더 좋아지면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이런 지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들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자, 이동규 후보님은 인터뷰해본 후보들 중에요. 네. 마음이 더 매우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 좋은 직업 갖고 출마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해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발견할 수 없는 뭔가 사람 냄새가 나요. 흙 냄새가 난다 그럴까요? 네. 아니면 바다 냄새가 난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뭔가 짠한 마음보다는 저런 분들이야 뭐 중앙정치에서 더구나 서울 이런 데서는 당선되겠지 하는데 우리 방송이 뭐라고 강원도에서 이렇게 그 먼 길을 인터뷰 한번 하겠다고 올라오시는 게 얼마나 절박하시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한번 진심으로 이런 지역의 당선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에서 한 서너 석 가져오는 것보다 전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의미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이쪽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계속 저만 바라보셔가지고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뭐 하실 수 있는 말씀, 못 하신 말씀 마지막 할 기회 드릴게요. 네. 정말 오랜 시간 달려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고진 시련이 있어도 지역에서 감당해냈고 앞으로도 지역을 지켜 나갈 겁니다. 이동기 정치는 어머니 정치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40년 동안 양양 장터에서 또 속초중앙시장에서 노점 행상을 하면서 이동기를 키워냈습니다. 그 마음처럼 또 우리 어머니 같은 분처럼 많이 못 배우고 힘없고 빽없는 분들 제가 그런 분들 손과 발이 되려고 대변인이 되려고 정치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동기 한번 딱 믿어주시고 기회 주시고 국회를 보내주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 않는 역시 이동기다운 그런 정치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고생해본 사람만이 아는 네.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 그래서 그 감정으로 정치를 할 때는 진짜 국민이 주인이고 섬기는 대상이라는 것을 엄중히 아는 사람. 저는 그게 이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이동규 후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그 지역에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는 바로 경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새날의 운빨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당선되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